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TK 타워의 40층. 프리젠테이션 룸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서연은 방 한 구석에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듯이 세차게 뛰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단상 위에 선 두 사람. 그녀의 10년지기 연인 하준서와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김유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들은 지금 그녀의 꿈, 그녀의 피와 땀이 서린 에코 인피니티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었다. 그녀의 프로젝트였다. 하준서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김유라는 우아한 미소로 투자자들을 매혹시켰다. 보시다시피 이 디자인은 지속 가능성과 럭셔리의 완벽한 조화입니다. 유라가 말했다. 서연은 속이 메스꺼웠다. 저 문구, 저 컨셉, 저 모든 디테일은 지난 6개월간 서연이 밤을 새워가며 완성한 것이었다. 바로 어젯밤까지만 해도 그녀는 준서에게 최종 수정본을 넘기며 설렘을 감추지 못했었다. 그는 그녀의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었다. 프리젠테이션이 절정에 달했을 때 TK그룹의 투자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훌륭하군요. 하 팀장, 김 실장.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확실히 우리 그룹의 포트폴리오에 걸맞습니다.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서연은 숨을 쉴 수 없었다. 배신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준서와 유라가 단상에서 내려와 서로를 껴안으며 웃는 모습을 보며 서연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서연은 자신이 어떻게 거리로 나왔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의 발길은 익숙한 작은 바로 향했다. 쓰디쓴 소주가 그녀의 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곧 병이 비워졌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준서의 달콤한 거짓말과 유라의 위선적인 미소가 쉴 새 없이 재생되었다. 서연아, 넌 최고의 디자이너야. 우린 함께 정상에 설 거야. 그들의 목소리가 그녀를 조롱했다. 10년의 사랑과 15년의 우정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버렸다. 알코올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키기 시작했다. 슬픔은 맹렬한 분노로 변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경력, 그녀의 사랑, 그녀의 우정. 그녀는 무언가를 부수고 싶었고 자신을 파괴하고 싶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거리로 나섰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때렸지만 그녀의 내면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끄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때 그녀의 흐릿한 시야에 구청이라는 간판이 들어왔다. 야간 민원 창구가 아직 열려 있었다. 충동적인 생각이 그녀의 머리를 스쳤다. 어차피 모든 것이 끝장난 인생. 가장 미친 짓을 해보자. 그녀는 비틀거리며 구청 안으로 들어갔다. 몇몇 사람들이 늦은 시간에도 서류를 처리하고 있었다. 서연은 혼인신고서가 비치된 창구로 곧장 걸어갔다. 당직 근무자는 그녀의 술 냄새와 헝클어진 모습에 눈살을 찌푸렸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서연은 혀가 꼬인 목소리로 외쳤다. 결혼할 거예요. 지금 당장. 근무자는 어이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봤다. 아가씨,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혼인신고는 두 사람이 함께 와야 합니다. 신랑은 어디에 있죠? 서연은 분노에 차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에 민원 대기석에 조용히 앉아 서류를 검토하던 한 남자가 들어왔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 흐트러짐 없는 머리, 그리고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
그는 주변의 혼란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듯 보였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그에게로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그녀는 남자의 앞에 서서 그의 팔을 붙잡았다. 남자는 놀란 기색도 없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깊고 검은 눈동자는 그녀의 만취한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당신, 서연이 말했다. 나랑 결혼해요. 지금 당장.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근무자는 당황해서 달려왔다. 아가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분께 실례해요. 그러나 남자는 손을 들어 근무자를 제지했다. 그는 여전히 서연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시선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다. 서연은 그가 자신을 미친 여자 취급하며 밀어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서연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 그가 입을 열자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울렸다. 좋습니다. 그 한마디에 구청하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서연조차도 순간 술이 깨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요? 남자는 그녀의 팔을 잡고 있던 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떼어내고는 창구로 걸어갔다. 혼인신고서 주십시오. 근무자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다. 남자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적어 내려갔다. 강태민, 그의 이름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펜을 건넸다. 당신 차례입니다. 서연은 멍하니 펜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지만 알 수 없는 오기가 솟아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휘갈겼었다. 남자는 자신의 서류 가방에서 도장을 꺼내 찍었다. 서연은 도장이 없다고 중얼거렸다. 강태민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지장을 찍으라고 말했다. 서연은 붉은 인주에 엄지손가락을 눌렀고 그렇게 그녀의 이름 옆에 붉은 낙인이 찍혔다. 모든 것이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들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 모든 절차가 끝나자마자 알코올과 충격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서연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녀는 몸이 기우는 것을 느꼈고 마지막 기억은 자신을 받쳐드는 단단한 팔과 그녀의 귓가에 속삭이는 차가운 목소리였다. 이제 당신은 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의식을 잃었다. 지독한 두통과 함께 서연은 눈을 떴다. 햇살이 거대한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낯선 방, 낯선 침대에 누워 있었다. 방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호화로웠다. 미니멀하지만 최고급 자재로 마감된 인테리어. 그녀가 꿈에 그리던 스타일이었다. 하지만 이곳은 그녀의 집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입고 있는 부드러운 실크 파자마를 내려다보았다. 어젯밤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배신, 술, 구청, 그리고 낯선 남자. 그녀는 공포에 질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꿈일 거야. 제발 꿈이라고 해줘. 그때 그녀는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깔끔하게 접힌 혼인관계 증명서였다. 그녀의 이름 이서연, 그리고 배우자 강태민. 어젯밤의 광란이 꿈이 아니었다. 그녀는 알지도 못하는 남자와 결혼했다. 그녀는 머리를 감싸쥐고 비명을 질렀다. 말도 안 돼. 바로 그때 침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어젯밤 구청에서 만났던 바로 그 남자였다. 그는 샤워를 마친 듯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에 회색 캐시미어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그는 어젯밤과 마찬가지로 차갑고 무표정했다. 그의 손에는
물 한 잔과 약이 들려 있었다. 일어났습니까? 숙취가 심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경계심을 가득 담아 그를 쏘아보았다. 당신 누구야? 여긴 어디고? 그리고 이건 다 뭐야? 그녀는 증명서를 흔들며 소리쳤다. 남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녀에게 다가와 물과 약을 건넸다. 우선 그것부터 마시죠. 얘기는 그 다음에. 서연은 그의 태도에 기가 막혔지만 지독한 갈증과 두통에 일단 약을 받아 삼켰.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약간의 이성이 돌아왔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그를 노려보았다. 설명해. 이게 다 무슨 장난이야, 당신.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녀는 자신이 혹시 끔찍한 범죄에 휘말린 건 아닌지 두려워졌다. 강태민은 그녀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그는 다리를 꼬고 그녀를 응시했다. 장난이 아닙니다. 이서연 씨, 우린 어젯밤 법적으로 결혼했습니다. 당신이 원했던 대로. 그의 침착함이 서연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내가 원해난 술에 취했었어.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이건 무효야. 당장 취소해. 그녀가 소리쳤다. 법적으로 성립된 혼인을 일방적으로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가 필요하죠. 그가 차갑게 대답했다. 서연은 절망감에 숨이 막혔다. 그녀는 인생 최악의 날에 인생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다. 대체 왜 내 제안을 받아들인 거야? 당신도 제정신이 아니었어. 강태민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동자가 이해할 수 없는 감정으로 미세하게 흔들리는 듯 했지만 곧 원래의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의 상황이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보이는 곳으로 걸어갔다. 서연은 그를 따라 일어섰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난 이 결혼 인정 못해. 당장 변호사를 부르겠어. 혼인 취소 소송이라도 할 거야. 그녀가 그의 등 뒤에 외쳤다. 강태민은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그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소송이라.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서연 씨가 처한 상황부터 정확히 인지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집어들어 그녀에게 건넸다. 그것은 오늘 아침 신문 기사 프린트였다. 제목은 충격적이었다. TK그룹 에코 인피니티 프로젝트 파트너로 신예하 준서, 김유라 디자이너 선정. 서연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녀의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그들의 것이 되었다. 이게 어떻게? 그녀가 중얼거렸다. 강태민이 차갑게 말했다. 하준서 씨와 김유라 씨는 어젯밤 당신의 모든 것을 훔쳤습니다. 당신의 아이디어, 당신의 경력, 그리고 TK그룹의 막대한 투자금까지. 서연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배신감과 절망감이 다시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거대한 TK그룹을 상대로 싸울 힘이 없었다. 그녀가 그들을 표절로 고소한다 해도 이미 모든 증거는 준서의 손에 넘어갔을 터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때 강태민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리고 그 TK그룹의 CEO가 바로 접니다. 서연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라고 강태민은 자신의 명함을 그녀 앞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TK그룹 총괄 대표이사 강태민. 서연은 숨을 헐떡였다. 그녀는 하룻밤의 실수로 자신이 모든 것을 빼앗긴 바로 그 프로젝트의 최고 투자자이자
결정권자와 결혼해버린 것이었다.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이것은 악몽보다 더 끔찍한 현실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덫에 걸렸음을 깨달았다. 이 남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신, 설마 처음부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태민은 그녀의 공포를 즐기기라도 하듯 혹은 완전히 무관심한 듯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젯밤 당신은 나에게 결혼하자고 했고 난 동의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겐 공통의 문제가 생겼군요. 이서연 씨. 그가 다시 그녀를 돌아보았다.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공통의 문제. 강태민은 테이블에 놓인 또 다른 서류를 가리켰다. 난 내 그룹이 사기꾼들에게 놀아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것을 되찾고 싶겠죠. 그의 눈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자신이 거대한 게임에 휘말렸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이 차가운 남자가 그 게임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절망을 보았고 그녀의 분노를 알았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모르는 무언가를 더 알고 있는 듯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서연이 마침내 물었다. 강태민은 희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입꼬리를 올렸다. 거래를 합시다. 이서연 씨. 아니, 강 부인.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운명을 결정짓는 판사의 선고처럼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강태민의 마지막 말은 얼음처럼 차갑게 서연의 귓가를 맴돌았다. 강 부인. 그 호칭은 쇠사슬처럼 그녀의 발목을 올가매는 듯했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TK그룹의 CEO 하준서와 김유라가 그녀의 모든 것을 훔쳐다 바친 바로 그 거대 제국의 왕.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그녀의 남편이었다. 공포가 분노를 집어삼키고 절망이 그녀의 목을 졸랐다. 이건 미친 짓이야. 난 당신과 거래 같은 거 안 해. 서연은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녀는 이 끔찍한 펜트하우스에서 이 위험한 남자에게서 벗어나야 했다. 난 당장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이 혼인 무효 소송을. 그녀가 말을 채 끝마치기도 전에 태민이 그녀의 말을 가로챘다. 무효 소송 좋습니다. 근거는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결정.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소가 묻어났다. 그는 테이블에 놓인 태블릿을 들어 화면을 켰다. 재생된 것은 어젯밤 구청의 CCTV 영상이었다. 비틀거리면서도 단호하게 그에게 다가오는 그녀의 모습. 뚜렷한 목소리로 나랑 결혼해요 라고 외치는 장면. 그리고 신고서에 지장을 찍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당신의 의지는 명확해 보입니다. 이서연 씨, 법정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태민이 차갑게 말했다. 서연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덫에 걸렸다. 이 남자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했다. 당신,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대체 왜? 그녀가 절규했다. 태민은 태블릿을 껐. 함정이라. 난 그저 당신의 즉흥적인 제안에 동의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신에게도 나쁘지 않은 제안을 하려는 참이었죠. 그는 소파에 앉아 마치 왕좌에 앉은 왕처럼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당장 이 결혼 취소해줘요. 제발.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요. 서연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떨렸다. 자존심은 이미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지 오래였다. 그녀는 이 악몽에서 깨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태미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어젯밤 우리의 혼인신고는 이미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TK그룹 대표의 갑작스러운 결혼. 내일 아침이면 모든 신문 일면을 장식하겠죠. 지금 당장 이혼이나 무효 소송을 진행한다면 그건 거대한 스캔들이 될 겁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스캔들은 내게도 그리고 TK그룹에도 치명적입니다. 난 내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의 눈은 사냥감을 몰아넣는 포식자의 그것이었다. 서연은 깨달았다. 이 남자는 자신의 명예와 회사를 위해서라면 그녀를 기꺼이 희생시킬 것이다. 그래서 날 이용하겠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억울함으로 갈라졌다. 이용이라기보다는 거래라고 해두죠. 태미는 서재 책상으로 걸어가 서류 한 뭉치를 들고 돌아왔다. 그는 그것을 서연 앞에 유리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맨 위에는 혼인 계약서라는 글자가 굵게 박혀 있었다. 서연은 숨을 삼켰다. 이게 당신이 말한 거래야? 그녀는 경멸을 감추지 않고 물었다. 태미는 넥타이를 살짝 풀며 대답했다. 읽어보시죠. 당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으니.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내용은 충격적일 정도로 간단하고 명료했다. 계약 기간은 정확히 1년. 1년 후 두 사람은 성격 차이를 이유로 원만하게 합의 이혼한다. 계약 기간 동안 이서연은 강태민의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야 한다. 모든 공식 석상에 동행하고 언론 앞에서 다정한 모습을 연출하며 이 펜트하우스에서 함께 거주해야 한다. 사생활은 서로 존중하지만 외부의 부부 관계에 대한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은 금지된다. 그 대가로 강태민이 제공하는 조건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에코 인피니티 프로젝트의 저작권 및 표절 소송에 필요한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을 제공한다. 또한 하준서와 김유라의 비리를 증명할 모든 증거 수집을 지원한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조항. 그는 이서연에게 TK그룹 산하의 독립 디자인 스튜디오 SY 디자인의 설립 자금 전액과 최고급 사무실을 제공하며 그녀가 명예를 회복하고 디자이너로서 재기할 수 있도록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한다. 서연은 계약서를 든 채 얼어붙었다. 이것은 악마의 유혹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갈망하던 모든 것, 즉 복수와 재기의 기회가 이 종이 한 장에 담겨 있었다. 그녀는 하준서와 김유라가 자신을 비웃으며 성공가도를 달리는 것을 이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이 무너지지 않았음을, 오히려 더 강해졌음을 증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끔찍했다. 이 차갑고 무서운 남자의 아내 역할을 1년 동안 연기해야 했다. 왜 나한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서연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태민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TK그룹의 CEO야. 나 같은 여자 하나 없어도 그 사기꾼들 처리하는 건 일도 아닐 텐데. 왜 굳이 날? 당신 아내로 내세우려는 거지.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태민의 행동에는 분명 그녀가 모르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다. 태민은 잠시 창밖의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옆모습은 조각상처럼 차가웠다. 말했잖습니까? 난 스캔들을 원치 않는다고.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 결혼이 하룻밤의 해프닝이나 정략 결혼으로 비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난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어젯밤 나에게 공개적으로 결혼을 요청했고
그 모습은 이미 여러 사람에게 목격되었습니다. 당신만큼 완벽한 사랑에 빠진 아내 역할은 없겠죠. 그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지만 서연은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건 연기잖아. 서연이 중얼거렸다. 우린 사랑하지 않아. 태민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검은 눈동자가 그녀의 영혼을 꿰뚫는 듯했다. 사랑 이서연 씨, 당신은 10년을 사랑한 남자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런 당신에게 사랑이 아직도 의미가 있습니까? 난 감정 따위는 믿지 않습니다. 오직 결과와 이익뿐이죠. 이 계약은 당신에게 복수를, 나에게는 안정적인 이미지를 가져다 줄 겁니다. 완벽한 거래죠. 그의 잔인한 말은 비수가 되어 서연의 가슴에 밝혔다. 그는 그녀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다. 사랑,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진 지금 그녀에게 남은 것은 복수심뿐이었다. 그녀는 하준서와 김유라가 무릎 꿇는 모습을 봐야 했다. 그녀가 빼앗긴 프로젝트를 되찾고 디자이너 이서연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었다. 서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펜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태민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좋아요. 이 거래 하겠어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 마지막 장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이서연. 그녀의 서명은 그녀의 영혼을 파는 계약의 증표처럼 보였다. 그녀가 펜을 내려놓자 태민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강 부인. 그가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비서, 지금 당장 법무팀과 홍보팀을 소집해 그리고 SY 디자인 설립 관련 서류 준비하고 그리고 부인의 짐을 모두 이쪽으로 옮기도록 사람을 보내. 그는 일사천리로 지시를 내렸다. 서연은 자신이 거대한 톱니바퀴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전화를 끄는 태민이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태도는 계약 전보다 미묘하게 부드러워진 듯했지만 여전히 차가웠다. 이제부터 당신은 TK그룹의 안주인이자 내 아내입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TK그룹의 이미지와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필요한 모든 것, 의상, 차량, 기사, 개인 비서는 내가 붙여주겠습니다. 당신은 오직 2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가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서연은 숨을 죽였다. 첫째, 하준서와 김유라를 완벽하게 무너뜨릴 준비를 하십시오. 당신의 재능을 총동원해서 난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의 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둘째, 그가 허리를 숙여 그녀와 눈높이를 맞췄다. 그의 차가운 숨결이 그녀의 뺨에 닿을 듯 가까웠다. 내 앞에서든 다른 사람들 앞에서든 날 사랑하는 연기를 하십시오. 진심을 다해서 내가 진짜라고 착각할 만큼. 서연은 그의 검은 눈동자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고 있었다. 그 눈은 차갑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 깊은 곳에는 그녀가 알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흔들어 그 생각을 지워버렸다. 이것은 거래일 뿐이다. 알겠어요. 여보. 그녀는 조소와 오기를 담아 마지막 단어를 내뱉었다. 태민은 그녀의 도발에 반응하지 않고 몸을 일으켰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 우리의 첫 번째 공식 일정이 있습니다. 내 가족들에게 당신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서연은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았다. 그녀는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불과 24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이 도시의 불빛 아래에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복수를 위해 자신의 영혼을 판 낯선 CEO의 계약 아내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회의실에서의 작은 승리 이후 며칠이 흘렀다.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여전히 낯설고 팽팽했다. 이서연과 강태민은 거대한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호화로운 감옥의 두 수감자처럼 보였다. 그들은 아침 식탁에서 만나 의례적인 인사를 나누었고 저녁에는 각자의 공간으로 흩어졌다. 서연은 태민이 약속대로 마련해준 최첨단 사무실 SY 디자인의 개소 준비와 하준서와 김유라에게 반격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느라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오늘 밤도 마찬가지였다. 거실의 거대한 테이블은 그녀의 스케치와 자료들로 뒤덮여 있었다. 그녀는 하준서와 김유라가 제출한 부실한 풍동 테스트 데이터를 반박할 완벽한 자료를 만들고 있었다. 그들은 어설픈 데이터로 임시방편의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태민은 서연의 의견에 따라 추가 검토를 지시하며 시간을 벌어주었다. 하지만 서연은 지쳐 있었다. 외로운 싸움이었다. 그녀는 저녁 식사도 거른 채 몇 시간 동안 집중하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더 확실한 한 방이 필요해. 그녀는 연필을 내려놓고 관자놀이를 꾹꾹 눌렀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그때 서재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강태민이었다. 그는 평소처럼 완벽한 모습이었지만 넥타이는 살짝 풀어진 상태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어질러 놓은 테이블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순간 긴장했다. 그가 자신의 무능함을 질책하러 온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태민은 그녀의 작업을 지나쳐 곧장 주방으로 향했다. 서연은 의아한 눈으로 그를 쫓았다. 잠시 후 그는 따뜻한 우유 한 잔과 작은 약병을 들고 돌아왔다. 그는 그것들을 그녀 앞에 빈 공간에 소리 없이 내려놓았다. 소화제와 두통약입니다. 저녁을 거르면 속이 쓰릴 테니 마시도록 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감정했지만 그 행동은 예상 밖이었다. 서연은 눈을 크게 떴다. 이 차갑고 계산적인 남자가 자신을 그저 복수의 도구이자 스캔들 방패막이로 여기는 남자가 그녀의 저녁 식사나 건강 따위를 챙긴다는 말인가? 누가 챙겨달라고 했어요. 그녀는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이건 역시 그의 계산된 행동의 일부일 거라 생각했다. 당신의 건강은 우리 계약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싸워야 할 테니까. 태민은 그렇게 대답하고는 서재로 돌아가려 했다. 그의 대답은 서연이 예상했던 대로였지만 어쩐지 그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등 뒤에 대고 중얼거렸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그녀의 배는 고통스럽게 요동치고 있었다. 태민은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그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하준서와 김유라에게 복수하고 싶다면 스스로를 먼저 챙기십시오. 무너지는 건 그들이어야지. 당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서재로 사라졌다. 서연은 한참 동안 따뜻한 우유잔을 노려보았다. 결국 그녀는 약을 삼키고 우유를 마셨다. 따뜻한 기운이 그녀의 속을 진정시켰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강태민,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녀가 알던 냉혹한 CEO의 모습 뒤에 아주 미세하지만 예상치 못한 배려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다 연기야. 그가 말했잖아. 내가 진짜라고 착각할 만큼 연기하라고. 그녀는 다시 스케치에 집중하려 했었다. 한편 서재로 돌아온 강태민은 책상에 앉지 않았다. 그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섰다. 밖에는 예고 없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줄기는 서울의 야경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그는 빗소리를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비는 언제나 그날의 기억을 불러왔다. 7년 전 그가 모든 것을 잃었던 날의 기억을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그 안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낡고 작은 파란색 접이식 우산을 꺼냈다. 7년 전 그는 TK그룹의 후계자가 아니었다. 그는 잔혹한 승계 전쟁에서 밀려난 패배자였다. 그의 이복 형제들과 탐욕스러운 친척들은 그를 함정에 빠뜨렸고 아버지는 그를 내쳤다. 그는 모든 직위와 재산을 박탈당한 채 비에 젖은 생쥐꼴로 거리를 헤맸다. 그는 한 대학교 캠퍼스 벤치에 주저앉았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졌고 그는 가진 것이라고는 절망뿐이었다. 그의 세상은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때 그의 젖은 머리 위로 쏟아지던 비가 멈췄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한 여학생이 낡은 파란색 우산을 그에게 씌워주고 있었다. 그렇게 비 맞고 있으면 감기 걸려요.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 속에서도 유난히 맑았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품에 안고 있었다. 바로 이서연이었다. 물론 그때의 그는 그녀의 이름을 몰랐다. 그녀는 낯선 남자의 험악한 표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옆에 앉았다. 태미는 경계심에 차서 그녀를 밀어내려 했다. 가. 상관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시선을 돌려 자신의 스케치북을 펼쳤다. 이상하죠? 전 꼭 비 오는 날 영감이 떠올라요. 보세요. 이건 폭풍 속에서도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도서관이에요. 그녀는 낯선 남자에게 자신의 꿈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디자인에 대해, 공간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눈은 반짝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에 빠진 그에게 알 수 없는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태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배신과 음모로 가득 찬 그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순수한 열정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만의 안전한 공간이 필요해요. 아무리 거센 폭풍이 몰아쳐도 기댈 수 있는 곳 말이에요. 그녀는 가방에서 초코바 하나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이거라도 드세요. 힘내요. 태미는 멍하니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때 빗줄기가 조금 약해졌다.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 버스 온다. 저 가봐야 해요. 그 우산 그냥 가지세요. 그녀는 그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힘내요라는 말을 다시 한번 외치며 버스를 향해 달려갔다. 그는 파란색 우산과 초코바를 든 채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순수한 친절과 열정은 그의 얼어붙은 심장을 관통했다. 그녀가 말한 안전한 공간이라는 말은 그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그날 밤 그 파란색 우산을 쓰고 다시 일어설 것을 다짐했다. 그는 복수를 계획했고 몇 년에 걸친 처절한 싸움 끝에 마침내 TK그룹의 정점에 섰다. 그는 그녀를 찾으려 했지만 이름도 몰랐던 여학생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디자인 공모전에서 눈에 띄는 작품을 발견했다. 이서연,
그녀의 디자인 철학은 그날 벤치에서 들었던 그녀의 목소리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그때부터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의 성공을, 그리고 하준서와의 관계를. 그가 그녀를 사랑하게 된 것은 그날 빗속의 벤치에서부터였다. 그래서 그녀가 하준서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는 누구보다 분노했다. 그리고 운명처럼 그녀가 만취 한 채 구청에 나타나 그에게 결혼하자고 했을 때 그는 그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것은 신이 그에게 준 유일한 기회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복수하고 일어서길 바랐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가 자신을 봐주기를 바랐다. 비록 지금은 계약으로 묶인 관계일지라도 그는 낡은 파란색 우산을 조심스럽게 다시 서랍에 넣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펜트하우스의 식당으로 향했다. 그녀는 밤새 준비한 자료들을 태민에게 보여줄 생각이었다. 그녀가 식당에 들어서자 몇몇 가사도우미들이 구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었어. 회장님이 구청에서 술 취한 여자를 데려와서 바로 혼인신고를 했다잖아. 어머, 정말 그럼 완전 신데렐라네. 아니면 꽃뱀인가? 그들의 목소리는 노골적인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그들에게 다가가 무어라 소리치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펜트하우스의 총괄집사인 박 여사가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녀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금 무슨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회장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잊었습니까? 가사도우미들은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였다. 박 여사는 서연을 돌아보지도 않고 말을 이었다. 이 댁의 사모님에 대한 존중은 곧 회장님에 대한 충성입니다. 단 한 번만 더 사모님에 대한 불경스러운 언행이 들릴 시 그 즉시 해고 조치하겠습니다. 모두 명심하십시오. 그녀의 말에 가사도우미들은 황급히 흩어졌다. 서연은 어안이 벙벙했다. 박 여사는 태민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가장 신임받는 인물이었다. 저런 말이 그녀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명백히 강태민의 짓이었다. 박 여사는 그제야 서연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사모님, 아침 식사 준비해 드렸습니다. 서연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식탁에 앉았다. 강태민, 그는 어젯밤 그녀의 건강을 챙기더니 오늘 아침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의 자존심을 지켜주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완벽한 아내 역할을 위한 투자일까? 그녀는 점점 더 그를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쩌면 위험한 남자였다. SY 디자인의 스튜디오는 강남의 한적한 고급 빌딩 7층에 자리 잡았다. 화려한 현판식이나 요란한 개업 파티는 없었다. 이서연은 불필요한 이목을 끄는 대신 강태민이 제공한 최고급 장비들과 소수정예로 꾸려진 팀원들과 함께 조용한 시작을 선택했다. 스튜디오 내부는 그녀의 디자인 철학을 그대로 반영하듯 불필요한 장식은 배제되고 기능성과 미니멀리즘이 강조되었다. 이곳은 그녀의 피난처이자 복수를 위한 전쟁기지였다. 강태민은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충실히 이행했다. 업계 최고 사양의 워크스테이션, 3D 프린터, 그리고 방대한 자료실까지 이 모든 지원은 강부인이라는 역할에 대한 대가였다. 서연은 창가에 서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팀원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모두 강태민의 비서실에서 엄선한 재능은 있지만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젊은 디자이너들이었다.
그들은 이서연을 단순한 회장 사모님이 아닌 존경하던 선배 디자이너로 대했다. 다들 주목해 주세요. 서연의 차분한 목소리가 사무실을 울렸다. 팀원들이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TK 그룹에서의 위압적인 모습과는 달랐다. 디자이너 이서연의 얼굴이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TK 그룹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이 감히 넘보지 못할, 오직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디자인을 증명할 것입니다. 에코 인피니티 프로젝트는 잊으세요.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갑니다. 그녀는 하준서와 김유라가 매달려 있는 상업적인 대형 프로젝트를 직접 공격하는 대신 다른 전장을 선택했다. 서울 구도심 예술지구 재활성화 프로젝트. 그것은 예산 규모는 훨씬 작았지만 서울시와 저명한 예술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상징성과 예술적 권위가 매우 높은 공모전이었다. 상업성이 아닌 순수한 디자인 철학과 독창성으로 승부해야 하는 곳이었다. 이것은 서연의 치밀한 전략이었다. 하준서와 김유라는 지금 에코 인피니티의 구조적 결함을 메우느라 정신이 없을 터였다. 그들이 표절한 디자인은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서연이 수년간 쌓아온 공학적 기반과 철학은 훔쳐가지 못했다. 서연은 이 공모전을 통해 자신이 여전히 건재하며 그녀의 디자인 세계는 누구도 복제할 수 없음을 업계에 증명하고자 했다. 서연과 SY 디자인 팀은 즉시 프로젝트에 몰입했다. 스튜디오의 불은 밤늦게까지 꺼지지 않았다. 배신감에 잠 못 잠이르던 밤들은 이제 창의적인 열정으로 타오르는 밤들로 대체되었다. 서연은 잊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되찾는 것 같았다. 그녀는 디자인에 미쳐 있었고 팀원들은 그런 그녀의 열정에 전염되었다. 그녀의 손에서 그려지는 스케치들은 대담하고 혁신적이었다. 그녀의 이러한 움직임은 디자인 업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건축 비평가 중 한 명이 자신의 칼럼에 SY 디자인과 이서연의 복귀를 언급했다. 그는 그녀가 TK그룹의 후광을 입고도 상업적인 프로젝트가 아닌 까다로운 예술지구 공모전을 선택한 것을 진정한 디자이너의 자존심이라 칭하며 그녀의 행보를 주목했다. 이 칼럼은 업계의 파문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하준서와 김유라에게 프로젝트를 빼앗기고 사라졌던 이서연을 다시 기억해내기 시작했다. 그녀가 강태민 회장의 부인이라는 사실과 맞물려 그녀의 복귀는 순식간에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피해자 혹은 신데렐라로만 여겨졌던 그녀의 이미지가 실력 있는 전략가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서연이 정확히 의도했던 바였다. 물론 이 소식은 김유라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 비평 칼럼이 실린 잡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이서연, 감히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질투로 일그러져 있었다. 강태민의 아내가 된 것만으로도 모자라 이제 자신의 영역까지 침범하려 들다니. 그녀는 강태민의 막대한 자금력으로 문을 연 SY 디자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자신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했다. 하준서가 불안한 표정으로 그녀를 달랬다. 유라야, 진정해. 고작 작은 공모전일 뿐이야. 우린 에코 인피니티만 성공시키면 돼. 지금 강 회장이 구조 검토 때문에 압박하는 것도 서연의 입김 때문인 게 분명해. 하지만 우리가 해결하면. 김유라가 그의 말을 잘랐다. 멍청하긴 아직도 모르겠어. 이서연이 저 공모전에서 우승이라도 하는 날엔 사람들은 두 프로젝트를 비교하기 시작할 거야. 김유라는 하준서보다 상황을 더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만약 이서연이 자신의 독창적인 스타일로 극찬을 받는다면 현재 표절 논란으로 삐걱대는 에코 인피니티 프로젝트는 더욱 의심받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누가 진짜 원작자인지 궁금해할 것이고 결국 진실에 근접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두진 않을 거야. 이서연이 다시는 디자인 업계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겠어. 그녀의 눈이 섬뜩하게 빛났다. 김유라는 즉시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예전에 업계에 비방 기사를 퍼뜨리기 위해 고용했던 어두운 경로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했다. 그녀의 지시는 간단하고도 악랄했다. SY 디자인이 이번 공모전에서 무조건 탈락하게 만들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들의 명예를 바닥으로 떨어뜨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범죄도 서슴지 않을 기세였다. 사보타주는 교묘하게 시작되었다. SY 디자인이 공모전 1차 제출용 모델을 제작하기 위해 주문한 특수 자재가 갑자기 통관 문제로 발이 묶였다. 서연이 어렵게 구한 공급업체는 돌연 계약을 파기했다. 그들은 서연에게 더 큰 회사로부터 압력이 들어왔다는 애매한 말을 남겼다. 서연은 직감적으로 TK그룹 내부, 즉 하준서나 김유라의 소행이라 짐작했지만 증거가 없었다. 팀원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마감 기한은 다가오는데 핵심 자재가 없었다. 실장님, 이대로는 모델 제작을 제 시간에 마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젊은 디자이너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김유라가 이렇게까지 비열하게 나올 줄은 몰랐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을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싹을 잘라버리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자재가 없으면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아이디어를 증명하면 돼. 플랜 B로 간다. 3D 렌더링과 VR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한다. 지금부터 밤샘 작업이야. 모두 자기 자리로.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팀원들은 다시 안정을 되찾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런 위기에 익숙했다. 오히려 위기는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진짜 공격은 1차 제출 마감일 바로 전날 밤에 일어났다. 서연의 팀이 밤을 새워가며 완성한 핵심 렌더링 데이터가 담긴 메인 서버가 갑자기 다운되었다.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다. 외부에서 침입한 해커에 의한 명백한 데이터 파괴 공격이었다. 실장님, 큰일 났습니다. 메인 파일이 깨졌습니다. 팀원의 절박한 외침이 사무실을 갈랐다.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황급히 백업 서버에 접속했지만 백업 파일마저 교묘하게 손상되어 있었다. 이것은 전문가의 소행이었다. 김유라가 돈을 써서 전문 해커를 고용한 것이다. 마감까지는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았다. 팀원들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망연자실해 있었다.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였다.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부서진 파일 코드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주먹이 분노로 하얗게 떨렸다. 김유라. 그녀는 선을 넘었다. 그녀는 이서연의 재능뿐만 아니라 그녀와 함께한 팀원들의 피와 땀까지 짓밟아버렸다. 하지만 서연은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이가 빠드득 갈리는 소리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모두 내 말 들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금부터 6시간 남았다. 우리가 처음 이 아이디어를 구상했던 때로 돌아간다. 데이터는 사라졌지만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손끝에 모든 것이 남아있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더 빠르고 더 완벽하게. 저들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자. 한편 그 시각 TK그룹 최상층의 펜트하우스 서재. 강태민은 자신의 개인 보안팀으로부터 실시간 보고를 받고 있었다. SY디자인의 서버에 가해진 공격은 즉시 그의 방화벽에 포착되었다. 최 비서가 조용히 보고했다. 회장님, SY디자인을 공격한 IP는 김유라 실장이 최근 접촉한 언론 관리 업체를 경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명백한 증거입니다. 강태민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어리석군. 그는 김유라의 조급함과 악랄함에 혀를 찼다. 그는 즉시 자신의 사이버 보안팀에게 역추적을 지시해 모든 증거를 확보하도록 했다. 하지만 그는 서연의 스튜디오에 즉각적인 도움을 주지는 않았다. 그는 모니터를 통해 SY디자인의 사무실 불이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녀가 스스로 이겨내도록도 그녀는 할 수 있어. 그는 서연이 이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해지기를 바랐다. 그녀가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때 그가 수집한 이 증거는 김유라의 숨통을 끊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그는 그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를 지키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다시 한번 절망 속에서 어떻게 빛나는지를 7년 전 그날처럼 다시 한번 지켜보고 싶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SY디자인의 사무실에는 탈진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승리감으로 불타고 있었다. 이서연은 마감 시간 10분 전 공모전 포털에 최종 파일을 업로드했다. 하룻밤 만에 다시 만들어낸 결과물은 이전보다 거칠었지만 핵심 아이디어는 더욱 날카롭고 선명하게 빛났다. 그녀는 팀원들을 돌아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우리가 해냈어. 그녀의 첫 번째 반격은 그렇게 성공했다. TK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갈라쇼는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의 그랜드 볼룸에서 열렸다. 천장에는 수천 개의 크리스탈이 별처럼 빛났고 오케스트라의 부드러운 선율이 거대한 공간을 감쌌다. 정재계의 거물들, 영향력 있는 주주들, 그리고 도시의 모든 언론이 이곳에 모였다. 강태민의 갑작스러운 결혼 이후 그의 아내가 공식적으로 대중 앞에 서는 첫 자리였다. 이서연은 강태민의 팔짱을 끼고 볼룸의 거대한 문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숨이 멎을 듯한 아름다움을 지닌 옅은 은빛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SY디자인에서의 전투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TK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역할에 맞게 완벽하게 조율된 우아함을 선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태민의 슈트 소매 안에서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곳은 그녀의 무대가 아니었다. 적진의 한가운데였다. 긴장할 것 없습니다. 태민이 그녀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수백 명의 소음 속에서도 이상하게 선명했다. 당신은 어젯밤 해커를 이긴 사람입니다. 이 정도 군중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의 말에 서연은 놀라 고개를 살짝 들었다. 그가 SY디자인의 일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위기에서 어떻게 버텨냈는지 그 모든 것을 그는 그녀가 모르는 곳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등장은 즉각적인 화제의 중심이 되었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고 플래시 세례가 터졌다. 강태민은 얼음처럼 차가운 평소의 모습과는 달리 아내를 바라보는 시선에 의도적인 따뜻함을 담았다. 그는 서연을 주주들에게 소개하며 내 아내 이서연입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그녀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쌌다. 서연은 그의 연기에 맞추어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했다. 그들은 완벽한 권력과 사랑의 결합처럼 보였다. 볼룸의 반대편 구석에서
하준서와 김유라는 그 광경을 독이 오른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에코 인피니티 프로젝트의 구조적 결함을 해결하라는 압박과 이서연의 SY 디자인이 예술지구 공모전에서 기적적으로 최종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에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특히 김유라는 분노로 손톱을 깨물고 있었다. 그녀가 고용한 해커가 실패했다는 보고와 함께 이서연이 저렇게 빛나는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저 여자, 저 드레스. 강태민이 정말 단단히 미쳤군. 김유라가 경멸을 담아 중얼거렸다. 하준서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유라야, 저들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하자. 지금 강 회장 심기가 불편해. 프로젝트 건으로. 김유라가 그의 말을 쏘아붙였다. 조심하니.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당당해야 해. 저 여자가 얼마나 근본 없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야지. 강태민의 눈을 멀게 한 저 여우 말이야. 김유라는 작전을 바꿨. 그녀는 하준서의 팔을 끌고 영향력 있는 주주 부인들이 모인 테이블로 향했다. 그녀는 특유의 사교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화에 끼어들었다. 어머, 사모님들, 오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오늘의 주인공인 이서연에게로 옮겨갔다. 김유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아, 서연 씨요. 제 가장 친한 친구였죠. 정말 놀라워요. 그렇게 힘들게 지내더니 한순간에. 그녀는 말을 아꼈지만 그 행간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다. 그녀는 돈 때문에 강태민을 유혹한 여자다. 주주 부인들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들은 이서연을 향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들의 노골적인 시선과 속삭임을 느꼈다. 그들은 그녀를 신데렐라 혹은 교활한 사냥꾼으로 취급했다. 그녀는 태민의 옆에서 미소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손끝이 떨려왔다. 태민은 잠시 중요한 은행장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 서연이 잠시 혼자 남게 된 순간이었다. 그녀는 샴페인 한 잔을 들고 테라스로 향하는 문가에 조용히 서 있었다. 바로 그때 김유라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붉은 와인이 담긴 잔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독사와 같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서연아, 아니, 이젠 사모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그녀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 찼다. 서연은 그녀를 차갑게 응시했다. 용건만 말해. 김유라, 네가 공들여 꾸민 이 연회장에서 내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다면. 서연의 날카로운 대답에 김유라의 미간이 좁혀졌다. 추악해. 정말 웃기지도 않네. 내 모든 걸 훔쳐간 너한테 그런 말들을 줄은 몰랐는데. 아니지. 넌 훔치는 게 특기잖아. 내 프로젝트 아이디어. 그리고 이젠 TK그룹의 회장까지. 그녀는 이서연이 하준서를 훔쳐갔다고 오랫동안 믿고 있었다. 서연은 기가 막혔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서연이 반박하려던 순간 김유라가 발을 헛디디는 척하며 그녀에게로 몸을 기울였다. 김유라의 손에 들려있던 붉은 와인잔이 이서연의 은빛 드레스 위로 그대로 쏟아졌다. 선명한 붉은색이 그녀의 가슴과 허리를 적시며 끔찍한 얼룩을 남겼다. 볼륨의 모든 음악과 대화가 순간적으로 멈췄다. 모든 시선이 두 여자에게 집중되었다. 어머, 어떡해 서연아. 미안해, 내가 발을 잘못 디뎠나 봐. 김유라는 과장된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은 승리감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의도였다. 그녀는 TK그룹의 안주인을
그들의 가장 중요한 행사 한가운데서 공개적으로 망신 준 것이다. 서연은 차갑게 식어가는 와인의 감촉과 수백 개의 모욕적인 시선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녀가 어떤 반응도 하기 전에 강태민이 군중을 해치고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의 움직임은 놀랍도록 빨랐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김유라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값비싼 턱시도 재킷을 벗어 얼룩진 드레스를 가리듯 서연의 어깨에 둘러주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드레스에 묻은 와인을 조심스럽게 닦아내려 했다. 그의 행동은 너무나도 예상 밖이었고 사적이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얼음 왕자 강태민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아내에게 이토록 다정한 모습을 보이다니. 그의 목소리는 그녀에게만 들릴 정도로 낮고 부드러웠다. 괜찮아요. 다친 데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그의 재킷에서 나는 희미하고 차가운 향기에 둘러싸여 자신도 모르게 안도감을 느꼈다. 태민은 그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그는 그때서야 고개를 돌려 여전히 피해자 연기를 하고 있는 김유라와 그녀의 뒤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하준서를 바라보았다. 태민의 눈빛은 살인을 저지를 듯 차가웠다. 하준서는 그 시선을 마주하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김유라조차도 본능적인 두려움에 미소를 거두었다. 강태민은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녀를 데리고 무대 앞으로 걸어갔다.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멈췄다. 그는 연단에 놓인 마이크를 잡았다. 볼륨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다. 여러분, 오늘 저의 불찰로 잠시 소란이 있었습니다.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힘이 실려 있었다. 그는 감사의 말을 전하며 연설을 시작했다. TK그룹은 지난 50년간 신뢰와 정직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파트너들에게도 그와 동일한 수준의 가치를 요구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준서와 김유라가 서 있는 곳을 정확히 응시했다. 그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최근 우리의 이러한 신뢰를 악용하고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불미스러운 시도들이 내부에서 감지되었습니다. 볼륨이 술렁였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에 대한 언급이 아니었다. 이에 본인은 TK그룹이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신규 프로젝트의 계약 과정과 그 결과물의 절대적인 청렴성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단 하나의 부정직함이나 속임수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공개적인 선전포고였다. 에코, 인피니티 프로젝트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경고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 명확히 알았다. 하준서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고 김유라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공포에 질려 입을 막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큰 후원자가 될 수도 있었던 주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기꾼으로 낙인 찍힌 것이다. 태민은 연설을 마무리했다. 그의 손이 서연의 어깨를 다시 감쌌다. 그리고 여기 제 아내 이서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TK그룹의 안주인이자 나의 가장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그녀에 대한 어떠한 모욕이나 공격도 곧 저와 TK그룹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이 점 모두 명확히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지만 그 안에는
경외심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강태민은 자신의 아내를 건드린 자들에게 무자비한 경고를 날린 것이다. 그는 서연을 데리고 당당하게 볼룸을 빠져나갔다. 뒤에 남겨진 것은 완전히 고립되고 파멸을 예감하는 하준서와 김유라, 그리고 그들을 피하는 주주들의 냉담한 시선뿐이었다. 서연의 복수는 그녀의 손이 아닌 그녀의 남편의 입을 통해 가장 화려한 무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갈라쇼의 밤이 남긴 파장은 거대했다. 에코 인피니티 프로젝트는 즉시 전면 보류되었고 강태민이 지시한 특별 감사팀이 투입되었다. 디자인 업계와 재계는 TK그룹 회장이 자신의 아내를 모욕한 파트너에게 어떻게 철퇴를 내렸는지에 대해 연일 수군거렸다. 하준서와 김유라는 그룹 출입이 금지된 채 감사팀의 소환 조사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디자이너 이서연이 아니라 강태민의 영린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서연은 SY 디자인 사무실에서 이 모든 소식을 접했다. 그녀는 통쾌해야 마땅했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의 복수는 그녀의 손이 아닌 강태민의 절대적인 권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는 공개적으로 그녀를 가장 소중한 파트너라 칭했다. 그 말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었다. 그의 보호는 계약의 범위를 넘어선 것처럼 느껴졌고 그것이 서연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그녀는 예술지구 공모전의 최종 프리젠테이션 준비에 더욱 몰두했다. 그것만이 자신을 증명할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다. 김유라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 데이터가 파괴되었던 그날 밤, 기적적으로 복구 작업을 지휘했던 그녀의 모습은 팀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SY 디자인은 단순한 회장 사모님의 취미 생활이 아닌 진정한 실력자들이 모인 스튜디오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펜트하우스의 서재는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강태민은 최 비서가 내민 태블릿을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갈라쇼가 열리기 몇 시간 전 SY 디자인의 서버를 공격했던 해커의 배후와 자금 흐름을 역추적한 최종 보고서가 떠 있었다. 모든 증거는 김유라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다. 뿐만 아니었다. 최 비서는 추가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회장님, 이것은 하준서가 TK그룹과 계약하기 직전 이서연 실장님의 개인 클라우드에 접속했던 로그 기록입니다. 최 비서가 다음 파일을 열었다. 거기에는 하준서가 이서연의 최종 디자인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장면이 담긴 보안 영상 캡처와 그가 그녀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인 양 수정했던 기록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것은 표절을 넘어선 명백한 절도이자 사기였다. 또한 어젯밤 파티에서 김유라가 의도적으로 이서연 사모님께 접근하는 장면을 호텔 CCTV에서 확보했습니다. 강태민의 턱이 단단해졌다. 그는 이 증거들을 당장 언론에 터뜨려 그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망설였다. 그는 서연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디자인으로 그들을 이기기를 바랐다. 이 증거는 서연이 자신의 승리를 거둔 뒤 그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마지막 카드로 남겨두고 싶었다. 그는 서연의 재능이 이런 더러운 증거 없이도 빛날 수 있음을 믿었다. 그는 태블릿을 닫았다. 최 비서, 이 자료들은 모두 봉인해. 내가 지시하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마.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한 가지 더 보고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최 비서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다. 강만호 상무님께서 지금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고 계십니다.
사모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만호, 그는 강태민의 사촌형으로 호시탐탐 태민의 자리를 노리며 사사건건 그를 방해하는 골칫덩어리였다. 그는 태민의 근본 없는 결혼을 가장 격렬하게 비난하던 인물 중 하나였다. 서연 씨를 태민의 미간이 좁혀졌다. 네, 회장님의 결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겠다며 사모님께 직접 확인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강만호는 분명 서연을 모욕하고 트집을 잡아 태민을 공격할 빌미를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태민이 막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서재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공모전 자료를 검토받기 위해 온 참이었다.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은데. 그녀는 최 비서와 태민의 심각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태민은 잠시 망설였다. 계약상 그녀를 이런 집안 싸움에 끌어들일 의무는 없었다. 하지만 강만호는 이미 그녀를 표적으로 삼았다. 내 사촌형 강만호 상무가 당신을 만나겠다고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아마 당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려들 겁니다. 내가 처리할 테니 당신은 방에. 태민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연이 그를 막아섰다. 아니요, 피하지 않겠어요.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나도 이제 당신 아내예요. 비록 계약일지라도 이런 일 하나 피해서야 어떻게 당신 옆에 서 있겠어요? 같이 가요. 태민은 그녀의 단호한 눈빛에 놀랐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좋습니다. 같이 가시죠. 두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갔다. 로비는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강만호 상무가 보안 요원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감히 날 막아. 저 여자가 내 동생을 어떻게 홀렸는지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당장 이서연인가 하는 여자 데려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태민과 서연이 모습을 드러내자 강만호의 시선이 그들에게 고정되었다.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경멸을 드러냈다. 오, 네가 그 여자로군. 듣던 대로 반반하게 생겼네. 얼마를 받고 내 동생을 꿰찬 거지. 어디 술집 출신이야. 그의 말은 천박하기 짝이 없었다. 태민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지려던 순간 서연이 그의 팔을 살짝 잡았다. 그녀가 먼저 나섰다. 서연은 강만호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표정은 놀랍도록 차분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주버님, 강태민 회장의 아내 이서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울릴 만큼 또렷했다. 강만호는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잠시 말문이 막혔다. 아주 번임 한 해까지 께 감히 그가 다시 소리치려던 순간 서연이 말을 이었다. 아주버님께서 TK그룹의 상무님이시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룹의 이미지를 누구보다 생각하셔야 할 분이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시는 건 TK그룹의 주주로서 매우 유감스럽네요. 그녀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박혀 있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과 방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강만호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제가 얼마를 받았는지, 어디 출신인지는 아주버님의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 사생활입니다. 하지만 지금 아주버님께서 하시는 행동은 TK그룹의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명백한 오너 리스크에 해당합니다. 이 사실을 회장님이신 제 남편께서 모르시진 않겠죠. 그녀는 강만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강만호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이 여자가 그저 순진하거나
탐욕스러운 꽃뱀일 거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행동이 가진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냈다. 그것도 오너리스크라는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는 자신이 완전히 당했음을 깨달았다. 그때 태민이 서연의 옆에 와서 섰다. 태민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완전히 얼어붙은 강만호를 향해 말했다. 형님, 내 아내의 말이 틀린 게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오늘 형님의 행동은 명백히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이 사회에 정식으로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조용히 돌아가시죠. 그리고 다시는 내 아내를 찾아오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강만호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자신을 둘러싼 차가운 시선과 태민의 살벌한 경고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두고 보자 는 상투적인 말을 중얼거리며 황급히 자리를 떴다. 로비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태민은 자신을 둘러싼 직원들에게 업무 복귀하십시오라고 짧게 말한 뒤 서연을 데리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좁은 공간에 단둘이 남게 되자 그들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태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놀랍군요. 당신이 그렇게 대응할 줄은 몰랐습니다. 서연은 어깨를 으쓱했다. 당신 아내 역할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죠? 계약 조항대로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심장이 세차게 뛰고 있었다. 태민은 그녀의 말에 대답하는 대신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감탄이나 놀라움과는 다른 좀 더 깊은 무언가였다. 아까 고마웠습니다. 그가 낮게 말했다. 나를 대신해. 그렇게 말해줘서 그 순간 서연은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모습을 본 것 같았다. 그들 사이의 계약 관계가 처음으로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TK그룹 이사회 긴급 소집 공지는 정광석화처럼 이루어졌다. 강태민은 에코 인피니티 프로젝트의 감사 결과 심각한 비용 초과 문제와 계약상의 불투명성이 발견되었다며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사회의 빽빽한 참나무 문이 닫히자 회의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하준서와 김유라는 피고인처럼 테이블 한쪽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감사를 받으며 초췌해졌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인맥과 교묘한 말솜씨로 이 위기를 빠져나갈 수 있으리라 믿고 있었다. 강태민이 회의를 시작했다.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것은 현재 그룹의 명운이 걸린 에코 인피니티 프로젝트의 존폐를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사들이 술렁였다. 태민은 감사팀장에게 보고를 지시했다. 감사팀장은 하준서와 김유라가 제출한 보고서의 수많은 허점과 의심스러운 비용 청구 내역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특히 구조 안정성 보강을 위해 책정된 추가 예산은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었다. 김유라는 이 모든 것이 혁신적인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비용이라며 능숙하게 반박을 시작했다. 그녀는 화려한 언변으로 이사들의 마음을 돌리려 애썼다. 물론 초기 비용은 예상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이 디자인이 완공되었을 때 TK그룹이 얻게 될 상징적 가치와 브랜드 이미지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몇몇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태민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김유라 실장의 열정적인 변론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혁신적인 디자인의 근본적인 가치에 대해 우리는
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민은 회의실 문을 향해 손짓했다. 오늘 이 자리에 최근 예술지구 공모전에서 가장 주목받는 SY 디자인의 이서연 대표님을 외부 자문위원으로 모셨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이서연이 들어섰다. 그녀는 강부인의 화려함이 아닌 날카로운 지성을 갖춘 전문 디자이너의 모습이었다. 짙은 회색의 비즈니스 슈트,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흔들림 없는 눈빛. 김유라와 하준서는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얼어붙었다. 이서연이 이 자리에, 그것도 전문가 자격으로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서연은 이사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김유라와 하준서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태민이 말했다. 이 대표, 김 실장이 방금 발표한 구조 보강 솔루션과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서연은 노트북을 열어 자신이 준비한 자료를 메인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김유라의 화려한 이미지와는 대조되는 복잡한 데이터와 분석 그래프였다. 김유라 실장님의 솔루션은 표면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입니다. 서연의 차분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하지만 이는 에코 인피니티가 추구했던 핵심 철학, 즉 자연과의 완벽한 순환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방식입니다. 그녀는 김유라가 제안한 보강제가 심각한 환경 오염을 유발하며 건물의 장기적인 에너지 효율을 30% 이상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데이터로 증명해 보였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원작자만이 알 수 있는 세밀한 부분들을 파고들었다. 또한 이 디자인의 핵심인 아트리움의 환기 시스템. 지금 제한된 방식대로라면 여름철 냉방비는 당초 예상의 3배가 넘을 것이고 겨울철에는 결로 현상으로 인해 심각한 건물 부식이 발생할 겁니다. 이것은 디자인의 결함이 아니라 디자인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녀의 분석은 칼날처럼 정확했다. 김유라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소리쳤다.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이건 우리 팀이 밤새워 만든 최신 기술이야. 당신 같은 소규모 스튜디오 대표가 뭘 안다고. 그녀는 이성을 잃었다. 하준서도 그녀를 거들었다. 맞습니다. 이건 명백한 음해입니다. 강 회장님의 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경쟁사를 짓밟으려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스스로 무덤을 팠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사들은 당황하여 태민의 눈치를 보았다. 서연은 그들의 발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착했다. 경쟁사요. 글쎄요. 난 내 디자인을 훔쳐간 사람들을 경쟁사로 둔 적이 없는데. 그녀의 차가운 한마디에 회의실은 순간 조용해졌다. 김유라가 비명을 질렀다. 뭐라고 네가 감히. 증거 있어. 증거라. 강태민이 그 말을 받았다. 그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섰다. 김유라 실장. 아주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서연 대표가 어떻게 당신들의 디자인을 그렇게 속속들이 알고 있는지. 그건 이 대표가 바로 에코 인피니티의 원작자이기 때문입니다. 태민은 최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회의실의 메인 스크린이 바뀌었다. 화면에 재생된 것은 낯선 오피스텔의 CCTV 영상이었다. 날짜는 하준서가 TK그룹의 최종 제안서를 제출하기 바로 전날 밤이었다. 영상 속에서 하준서는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이서연의 작업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개인 클라우드에 접속해 이코 인피니티 파이널 V3라는 이름의 파일을 자신의 USB로 복사하고 있었다. 영상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명백한 산업 스파이 행위이자 절도였다. 하준서는 아냐, 저건 이라며 중얼거렸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모든 것을 자백하고 있었다. 하지만 태민의 공격은 끝나지 않았다. 다음 화면에는 전문 해커의 자백 진술서가 떴다. 김유라가 SY 디자인의 서버를 공격하고 데이터를 파괴하기 위해 거액의 돈을 지불했다는 내용과 은행 이체 기록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것이 내가 재검토를 지시한 이유입니다. 강태민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깔려 있었다. 이 두 사람은 TK그룹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우리 그룹의 50년 신뢰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사들은 분노에 차서 고함을 쳤다. 당장 저들을 끌어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김유라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말도 안 돼. 이건 조작이야 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하준서는 이미 자신의 의자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상태였다. 강태민은 의사봉을 집어들었다. 이 시간부로 TK그룹은 하준서, 김유라와의 모든 계약을 파기합니다. 또한 이들에게 그룹이 입은 모든 유무형의 손해에 대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발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자신의 원작 파일을 띄운 채 두 사람을 차갑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승리의 선언이었다. 태미는 마지막으로 선언했다. 에코 인피니티 프로젝트는 원작자인 이서연 대표와 SY 디자인에게 정식으로 이관합니다. 이해 있습니까?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이사회실의 문이 열리고 하준서와 김유라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복도로 밀려 나왔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TK그룹의 보안 요원들이었다. 하준서 씨, 김유라 씨, 지금부로 두 분의 그룹 출입 권한이 정지되었습니다. 개인 물품은 추후 저희를 통해 전달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나가시죠. 요원들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가웠다. 모든 것이 10분 만에 종료되었다. 그들의 화려했던 성공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김유라는 그제야 현실을 깨닫고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질렀다. 날 건드리지 마. 너희 따위가 감히 난 이대로 안 끝나. 이서연, 강태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녀가 발악하며 서연이 있는 회의실로 다시 뛰어들려 했지만 건장한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이 붙잡혔다. 그녀의 완벽했던 머리는 헝클어졌고 비싼 슈트는 구겨졌다. 그녀의 추악한 발악은 이사들의 경멸 어린 시선만 살 뿐이었다. 하준서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텅 빈 눈으로 바닥만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끝났어. 다 끝났어. 그는 자신의 10년 경력과 사랑, 모든 것을 걸었던 도박이 최악의 파멸로 끝났음을 깨달았다. 그는 김유라의 비명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왜 이서연의 순수한 열정을 버리고 이 독이 든 성배를 택했는지 뒤늦게 후회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들이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어디선가 소식을 듣고 몰려든 기자들의 플래시가 그들을 덮쳤다. TK그룹 사기극의 주범이 맞습니까? 이서연 디자이너의 작품을 표절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손해배상액이 수천억 원에 달한다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수십 개의 마이크와 카메라가 그들의 죄를 기록했다. 그들의 커리어는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 그들은 대한민국 디자인 업계에서 영원히 퇴출당했다.
강태민의 보복은 빠르고 무자비했으며 공개적이었다. 한편 소란이 모두 정리된 이사회실에서 이서연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사들은 방금 전의 분노는 온데간데 없이 그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사과와 축하를 건넸다. 이 대표님, 정말 몰랐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그룹을 대신해 사과드립니다. 프로젝트를 다시 맡아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TK그룹의 명예를 되찾아 주십시오. 그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서연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를 표했다. 그녀의 눈은 회의실 상석에 앉아 모든 상황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는 강태민에게 향했다. 그는 스크린에 뜬 자신의 승리, 즉 이서연의 원작 파일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다. 그가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완벽한 증거 수집, 극적인 타이밍, 그리고 적들의 숨통을 끊는 마지막 일격까지. 그녀는 그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 놓인 가장 강력한 퀸이었을 뿐이다. 그녀는 이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에는 아까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고요함이 감돌았다. 그녀는 SY 디자인으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펜트하우스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탔다. 승리의 기쁨은 이상하게도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거대한 공허함이 그녀의 가슴을 채웠다. 복수는 끝났다. 그녀는 모든 것을 되찾았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남았나? 그녀가 원했던 것은 자신의 실력으로 그들을 이기는 것이었다. 물론 예술지구 공모전에서 그녀는 자신의 힘을 증명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승리는 강태민의 절대적인 권력과 그의 치밀한 정보력에서 나왔다. 하준서와 김유라가 그녀의 적수였다면 강태민은 그들조차도 한 손으로 제압해버리는 압도적인 존재였다. 그녀는 이 승리가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았다. 펜트하우스의 문이 열렸다. 집은 늘 그렇듯 고요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이곳의 화려함에 주눅들지 않았다. 그녀는 강만호 상무에게 맞섰고 이사들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술에 취해 결혼을 구걸하던 불쌍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태민의 계약 파트너였고 이제는 그 계약의 의미를 따져 물을 권리가 있었다. 그녀는 서재문을 노크도 없이 열었다. 강태민은 그녀가 올 줄 알았다는 듯 창가에 서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이사회실에서 입었던 슈트 재킷을 벗은 채였다. 모든 게 끝났어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질문에 의지가 담겨 있었다. 태민은 천천히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렇군요. 축하합니다. 이 대표, 당신의 것을 되찾았으니 당신 덕분이죠. 서연이 비꼬는 듯 말했다. 완벽한 시나리오였어요. 내가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당신이 마지막 증거로 숨통을 끊는다. 처음부터 다 계획했던 거죠. 내가 TK그룹에 복수심을 품고 있다는 걸 알고 날 이용하기로. 그녀는 그에게 똑바로 걸어갔다.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당신은 TK그룹의 회장이에요. 나 같은 여자 하나 없어도 그깟 사기꾼 2명 처리하는 건 일도 아니었을 텐데. 그녀는 그의 책상에 손을 짚고 그를 노려보았다. 왜 굳이 나였죠? 왜 나랑 결혼까지 했어야 하죠? 하룻밤 스캔들을 막기 위해서 그건 말이 안 돼요. 당신이라면 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었어. 당신에겐 그럴 힘이 있으니까. 그녀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구청에서의 우연한 만남,
이상할 정도로 신속했던 혼인신고, 그녀의 복수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어젯밤 그녀를 지켜주던 그의 모습까지. 당신, 그날 밤 구청에 왜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모든 의문의 핵심이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CEO가 그 늦은 밤에 민원 창구에 앉아있던 이유가 뭐냐고요? 하필이면 내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간 바로 그곳에 그녀는 숨을 삼켰다. 우리의 만남, 처음부터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강태민은 그녀의 집요한 추궁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검은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서연은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이 지독한 계약과 복수극의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알아야 했다. 대답해요. 강태민 씨.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당신이 나를 도운 진짜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왜 하필 그날 밤 거기서 날 기다리고 있었던 거냐고 묻고 있잖아요. 그녀의 절박한 외침이 서재의 정적을 갈랐다. 태민은 그녀에게서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이 질문이 언젠가 올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있는 계약의 방패막이는 사라졌다. 그들의 거래는 끝났고 남은 것은 감정의 민낯뿐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의 문을 열 준비를 했다. 강태민은 그녀의 절박한 외침에 오랫동안 침묵했다. 서재의 공기는 두 사람의 팽팽한 감정으로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다. 그는 서연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천천히 자신의 책상 서랍 가장 깊은 곳을 열었다. 그는 그 안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낡고 색이 바랜 작은 파란색 접이식 우산이었다. 그가 그것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을 때 서연은 숨을 멈췄다. 저 우산은 너무나도 익숙했다. 당신을 처음 본 건 7년 전입니다. 태민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낮게 잠겨 있었다.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한 대학교 캠퍼스 벤치에서 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신임, 회사의 지분, 그리고 살아갈 이유까지. 난 배신당하고 쫓겨난 채 비를 맞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우산을 만지작거렸다. 그 감촉이 그날의 절망을 되살리는 듯했다. 서연은 그의 말에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7년 전, 비 오는 날, 캠퍼스 벤치. 그녀의 기억 속에도 희미한 잔상이 남아 있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세상이 끝난 듯한 표정으로 앉아 있던 한 남자. 그녀는 스케치북을 지키기 위해 급히 편의점에서 샀던 파란색 우산을 그에게 씌워주었다. 설마 그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낯선 남자 옆에 앉아 폭풍 속에서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디자인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우산과 초코바 하나를 건네며 힘내요라고 말했죠. 그는 그날의 서연을 기억하고 있었다. 절망에 앤락에 빠진 자신과는 정반대로 순수한 열정으로 빛나던 그녀의 모습을. 당신은 버스를 타고 떠났지만 당신의 말과 그 파란색 우산은 내게 남았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안전한 공간뿐만 아니라 다시 일어설 이유를 주었습니다. 난 그 우산을 들고 복수를 다짐했고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내고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내가 이룬 모든 것은 그날 당신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이서연 씨,
그의 고백은 서연의 심장을 관통했다. 서연은 다리가 풀려 그의 책상에 기대어 섰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그녀가 기억조차 못하던 작은 친절이었다니. 그래서 날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태미는 고개를 저었다. 지켜본 게 아닙니다. 찾아 헤맸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당신을. 그러다 몇 년 후 한 디자인 공모전에서 당신의 작품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디자인 철학은 7년 전 그날과 똑같았습니다. 사람을 위한 공간. 그는 그 순간부터 그녀를 마음에 담았다. 그는 그녀가 하준서와 연애하는 것을 멀리서 지켜봐야 했고, 그녀의 재능이 그에게 가로막히는 것을 안타깝게 지켜보았다. 당신의 성공을 응원했지만, 감히 당신의 삶에 끼어들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가진 이 어두운 세상에 당신을 끌어들일 수 없었으니까요. 난 그저 당신이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당신은 모든 것을 배신당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분노로 차가워졌다. 난 당신의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보고 하준서의 사기극을 직감했습니다. 그건 당신의 디자인이었으니까. 난 당신이 걱정되었습니다. 당신이 그날 밤 술에 취해 비틀거릴 때, 난 당신을 안전하게 집에 데려다 줄 생각으로 당신 뒤를 따랐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숨을 죽였다. 그런데 당신은 구청으로 들어갔습니다. 태미는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은 7년간의 고통과 사랑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당신이 술에 취해 결혼할 거야 라고 외쳤을 때 난 당신을 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결혼하자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강태민의 얼어붙었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것은 신이 내게 준 단 한 번의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을 내 곁에 둘 수 있는, 당신을 그 배신자들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 그래서 난 좋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그날 밤의 진실입니다. 모든 가면이 벗겨졌다. 서재 안에는 한 여자를 7년간 절박하게 사랑해온 한 남자의 민남만이 남아 있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계약서의 차가운 조항들 뒤에 숨겨진 그의 뜨거운 진심을, 그녀에게 약을 챙겨주던 서툰 다정함, SY 디자인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 갈라쇼에서 그녀를 감싸던 그의 재킷, 강만호에게서 그녀를 지켜주던 단호함까지, 그 모든 것이 계약 이행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그는 그녀의 복수를 돕는 동시에 그녀의 곁에 머무를 명분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녀가 배신감에 눈이 멀어 복수에만 집착하는 동안 이 남자는 홀로 그녀를 향한 사랑을 지키며 그녀의 방패가 되어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잔인한 말을 내뱉으며 그를 밀어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녀를 놓지 않았다. 그는 7년 전 그녀가 주었던 작은 온기를 수천 배의 사랑으로 되돌려주고 있었다. 서연의 눈물을 본 태미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집착과 이기심에 질렸다고 오해했다. 미안합니다. 당신을 속일 생각은,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속였군요. 당신의 복수심을 이용해서 당신을 내 곁에 묶어두려 했으니까. 그는 책상으로 돌아가 이번에는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완벽하게 작성된 혼인 무효 신청서였다. 그의 서명란에는 이미 도장이 찍혀 있었다. 이게 뭐예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태미는 그녀의 눈을 마주보지 못했다. 우리의 계약은 끝났습니다. 당신은 복수에 성공했고, 당신의 명예와 프로젝트를 모두 되찾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 이 서류를 구청에 제출하기만 하면 우리의 결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됩니다. 더 이상 내게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서류를 내밀었다. 당신이 나에게 준 7년 전의 따뜻함. 그걸 이런 식으로 이용한 것에 대해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마지막은 당신에게 진정한 자유를 돌려주고 싶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방식이었다. 서연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그의 이름이 적힌 도장 자국을 스쳤다. 그는 그녀가 이 서류를 들고 떠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7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은 그녀의 행복이 될 수 없다고 믿고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울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단단했다. 당신은 7년 전 내 말을 기억하고 있네요. 서연이 낮게 말했다. 모든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기댈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 태미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혼인 무효 신청서를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또다시 반으로 찢었다. 종이 조각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태민의 눈이 충격으로 크게 뜨였다. 서연 씨. 지금 무슨 서연은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이 계약 파기하는 방식이 틀렸어요. 강태민 씨. 그녀는 그의 넥타이를 잡아당겨 그의 얼굴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겼다. 당신은 지난 몇 달간 나의 안전한 공간이 되어 주었어요. 내가 무너지지 않게 나를 지켜주었죠. 그녀의 숨결이 그의 입술에 닿을 듯 가까웠다. 하지만 당신은 한 가지를 잊었네요. 7년 전비에 젖어 있던 당신도 지금 이 모든 것을 가졌지만 여전히 외로운 당신도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그녀는 그의 차가운 뺨을 감쌌다. 복수는 끝났어요. 하지만 우리의 계약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1년짜리 계약이 아니라 평생을 건 계약으로.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그것은 술에 취한 충동도 계약에 의한 연기도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받은 두 영혼이 서로를 알아보고 마침내 하나가 되는 진정한 첫 키스였다. 태미는 몇 초간 얼어붙어 있다가 이내 7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을 터뜨리며 그녀를 거칠게 끌어안았다. 그의 키스는 절박했고 뜨거웠으며 그녀 없이는 더 이상 숨 쉴 수 없다는 고백이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에코 인피니티 프로젝트의 건설 현장은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찼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서연슈련 새벽빛처럼 밝은 공간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서연은 안전모를 쓴 채 현장 소장과 함께 도면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 대신 자신감 넘치는 전문가의 빛이 흘렀다. 철골 구조는 계획대로 완벽해요. 다음 주부터는 아트리움 유리 작업을 시작하죠. 그때 익숙한 그림자가 그녀 위로 드리워졌다. 강태민이었다. 그는 딱딱한 CEO의 슈트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으로 그녀에게 따뜻한 커피 2잔을 건넸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 대표님, 회장님의 특별 방문입니다. 그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서연은 웃으며 커피를 받아들었다. 회장님께서 현장 시찰까지 하시고 영광이네요. 혹시 예산 삭감하러 오신 건 아니죠? 태미는 그녀의 코에 살짝 입을 맞췄다. 예산은 얼마든지. 내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안전한 공간을 만든다는데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거대한 건축물이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7년 전 벤치에서 나누었던 작은 꿈이 이제 그들의 눈앞에서 거대한 현실이 되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고마워요. 그날 밤 내 제안을 받아들여줘서. 태미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공간이었다. 내가 더 고맙습니다. 그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나의 세상이 되어 주어서. 두 사람은 더 이상 계약으로 묶인 낯선 이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꿈을 완성시키는 유일한 파트너가 되었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었다.